국내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최근 뚜렷한 감소세입니다. 이자 이익을 바탕으로 몇 년간 사상 최대 실적 랠리를 이어왔지만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금리 인상으로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그러자 시중은행들은 슬그머니 수익률 목표를 올리고 있습니다. 수익률 목표를 뜻하는 목표이익률은 쉽게 말하면 은행이 재량으로 부과하는 마진율로 가산금리의 구성요소입니다. 한국경제TV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은행은 하나은행을 제외하면 2년 새 일제히 목표이익률을 높였습니다. 인상폭이 두드러진 곳은 우리은행과 농협은행, 국민은행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은행은 2년 전 1.32%였던 목표이익률을 올해 1.85%까지 올렸고 농협은행은 같은 기간 1.12%에서 1.5%로 높였습니다. 이렇게 목표 수익률 인상분이 가산금리에 반영되자 2019년 말 3%대였던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올 초 4%대 중반까지 치솟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수익률 목표 역시 하나은행을 제외하면 모두 올랐고 금리 역시 4%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금리 인상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하자 이자를 더 받아 이익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자 장사라는 비판이 일자 일부 은행들이 최근 금리를 내리는 움직임도 포착되지만 땅 짚고 헤엄치기 영업이라는 지적을 벗어던지기 어렵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네, 은행들이 대출 상품 수익률을 올리면서 소비자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제부 전민정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정 기자, 지금 은행들이 대출 상품 목표 이익률을 좀 올리는 게 이자 마진을 더 남기기 위해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딱 이해는 되지 않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은행의 대출 금리는 코픽스라고 불리는 대출 기준 금리에다가 네. 영업 마진을 고려한 가상 금리를 더하고 우대 금리와 같은 가감 조정 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이렇게 대출 금리를 결정짓는 가상 금리를 구성하는 요소가 바로 목표 이익률입니다. 지금 조금 내용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영업 마진을 고려해서 책정이 되는 게 가산금리라는 건데 이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요소가 목표 이익률이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따라서 보통 목표 이익률을 올리게 되면 네. 가산금리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실제 은행연합회 공시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목표 이익률과 가산금리 간의 분명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주요 시중은행들은 올해 1월, 작년 12월 전달보다 신용대출 목표 이익률을 올려 잡았는데요. 같은 기간 신용대출 가산금리도 함께 얼마나 올랐는지 봤더니 목표 이익률 변동이 없었던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0.13%포인트 하락했고 목표 이익률을 0.06%포인트 소폭 올려 잡았던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목표 이익률을 높였던 신한은행이랑 농협은행은 각각 0.07%포인트, 0.15%포인트씩 가산금리가 올랐고 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을 40%나 올렸는데요. 40%? 네, 이 우리은행은 전달보다 가산금리가 0.4%포인트, 즉 15.4%나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은행이 목표 이익률을 조정해서 대출 금리를 올렸다는 거고 비율은 각자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나 봐요. 네,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좀 내용을 들어볼까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은행들이 또 얘기를 해보면 대출 문턱을 좀 낮추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대출을 더 많이 받게 하려면 사실 금리를 낮추는 게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금리는 전체적으로 좀 낮아졌나요? 네, 결론적으로 전혀 아닙니다. 네, 지난해 말부터 대출 수요가 크게 줄었지만 가산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히려 5대 시중은행의 평균 가산금리는 지난해 2월 1.58%에서 1년 후인 지난달에는 1.84%까지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시중은행들은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가산금리를 높였는데요. 왜 높였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가계부채 총량을 맞추기 위해서 대출 수요를 줄여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산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은행들은 시장금리 급등으로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워지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도 비싸
낮아졌다는 점도 이제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앵커가 지적하신 대로 최근 은행들은 주로 한도를 풀거나 우대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었는데요. 예. 이를 두고 대출을 조일 때 금리를 올려놓고서는 대출을 풀 때는 금리는 안 내리고 한도만 조정하는 얌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즉 사실상 대출 총량 규제가 무의미해졌음에도 가상금리를 낮추지 않고 목표 이익률을 높여 이른바 이자 장사에만 급급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은행들이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가계대출에 높은 금리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관련해서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규제에 따른 어떤 그 상황 변화를 잘 이용해서 수익을 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소비자들의 이익은 좀 침해가 되고 은행들의 이익이 좀 늘어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빅테크와의 경쟁 구도라든가 하는 그런 속에서 은행들이 또 새로운 수익 모델을 열심히 찾아서 이제 대출받기 쉬워졌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 기자, 이제 앞서서 저희가 가산금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봤지만 이게 은행들 마음대로 정하기에는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이 되는 이자 문제이기 부담이 때문에 높아지니까요. 예, 네네네네. 그러니까요. 산정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 부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목표 이익률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가 지침을 내리긴 했습니다. 네. 지난 2017년 5월부터 시중은행은 가산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기준을 바꿨는데요. 내부 목표 이익률에 따라 과도하게 대출금리가 부과되는지 이 심사위원회에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해서 대출금리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앞서 이제 나오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시중은행들은 매년 많게는 수십 차례씩 내부 심사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리스크 관리, 여신 심사 담당 임원이 참여해서 일부 본부 부서에서 금리를 단독으로 가상금리를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은 이제 앞서 살펴봤다시피 결국에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지금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네. 사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담입니다만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은행 네. 두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은행 수익이 늘어나고 돈을 많이 벌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네. 보면 좀 양면성이 있네요. 네,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5대 시중은행은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에다가 내부적으로는 목표 이익률까지 올리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뒀는데요. 네. 앞으로도 이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되고 있어서 순이자 마진, 그 님이라고 하죠. 순이자 마진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관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경고장을 날리면서 가상금리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담합 요소까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공언을 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대금리처와 가상금리에 대해 강하게 개입하다 보면은 대출금리 인하 경쟁이 은행끼리 인하 경쟁이 일어나서 네. 은행은 순이자 마진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실적 향상의 흐름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이 부분을 인터뷰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가상금리가 조금 바뀌고 하는 건 새로 나가는 대출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 지금 이미 다 나간 대출은 원래의 가상금리와 그 체계 하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고요. 투자 심리상으로는 약간 불안한 마음을 조성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실적이 워낙 뒷받침되니까 주가는 괜찮지 않겠냐. 네, 아마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은행의 소비자이자 또 투자자이실 텐데 좀 여러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정 기자, 그럼 마지막으로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유튜브 제목은 영끌족 등골 휘는데 이자 놀이 벌이는 은행들. 해시태그는 대출 수익률도 은행 마음대로, 이자 장사는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전민정 기자였습니다.